안녕하셨습니까? 농업법인 바이오 AI 주식회사의 농학박사 이장희입니다. 유튜브 특강으로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사슴 인공수정 포, 사슴 인공수정 정액 채취, 희석, 제조, 주입, 인공수정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연구 현황은 사이트 오브 인세미네이션에서 정액을 주입하는 부위, 인터바지날 또는 인트라우테린, 자궁 내 또는 질 내 정액 주입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 방법으로는 성판정 정자, 섹싱 스폼으로 인공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인공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서지칼 또는 난서지칼, 즉 외과적 또는 비외과적 인공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외과적 인공수정이 대부분 차지하는 인공수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셔 등은 예정시각 인공수정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장희 등은 엘크 사슴이 있어가지고 AI 적정 시간에 대한 연구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스트 등은 2007년도에 전자적 발정 탐지와 인공수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22.2% 또는 최대 100%의 수태율을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슴 인공수정에 있어서 먼저 정액 채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액 채취는 이러한 전기적 자극 방법으로 정액을 채취하는 데 사슴은 주로 마취 후에 이렇게 전기적 자극으로 줘서 정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사슴 한 마리는 연간 정액을 생산한다면 약 한 마리가 1600마리와 교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슴 인공수정 정액 채취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극 채취법인데요. 이렇게 사슴을 마취시켜서 해주면은 전기적 자극을 채취해서 정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슴 정액 채취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전기자극 정액 채취기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루군으로 대상 사슴 채취할 대상 종로에 대해서 마취를 한 다음에 쓰러지면은 이렇게 가서 이제 잘 익이고 자시나 이런 걸 보정하고 나서 보정도 난 다음에 포피 주변에 제모하고 포피 주변을 소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경을 노출시키게 되고요. 음경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즈로 이렇게 하단 부위를 이렇게 묶어서 인해서 다시 빠지더라도 드러낼 수 있도록 돌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테러를 방지한 다음에 그다음 음경을 보정하고 채취병을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직장 내에 프로브를 삽입한 다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서 정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 자극을 줄 때는 통전 한 3초, 절전 한 3초, 어떤 경우에는 5초 또는 5초 이렇게 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3, 4회쯤 반복하게 되면은 사정이 되는데요. 사정되어지는 정자를 이렇게 채취병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염이라든지 또는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해 채취를 합니다. 한번 사정되어지면 그걸 채취병에 담고 또 두 번째 사정되어지면 또 담고 다른 병에 담고 다른 병에서 나중에 최종 이렇게 한 5병까지 분리 채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취가 다 끝나고 나면은 포피 소독, 그 다음에 링거를 주사 놓고 회복시키고 마치 회복제를 주사 놓게 해서 회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제 주사 놓고 회복이 확인되어지면은 이제 정액을 희석 처리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중국 특산연구소에 방문해서 중국 마록과 메아록 정액 채취를 시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중국에서는 8월달에도 사슴으로부터 정액을 채취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한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메아록은
우리나라 꽃사슴의 한 5배 정도 크기의 그게 되고 녹용도 약 10kg, 10kg 정도는 아주 개량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메아록이 아주 우수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액 채취해서 검사해서 정액이 있다는 걸 보고 아주 놀라워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사슴 정액은 인공진로도 채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슴이 훈련되어져 있다면은 인공진로도 이렇게 세워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렇게 인공진로도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도 곧 인공진로 채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기적 자극에 의한 정액 채취는 종록에게 수사선에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마취해야 되고 또 회복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공진로 채취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암사슴을 마취를 시키면은 지금 이는 채취된 수사슴인데요. 이렇게 마취가 이제 깨어들 쯤 되면은 다른 수사슴이 성가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은 발정온 암사슴에 이렇게 약간 서 있을 정도로 마취를 한 다음에 수사슴을 마운팅 시켜서 인공진로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채취된 정액은 사슴에서로부터 채취된 정액은 얼마만큼 정액을 수정할 수 있는 정액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 사슴 정액 생산량을 구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취된 정액의 성상이 원정액이 3ml이고 ml당 정제수가 5억 마리이며 생존율이 80%의 정액이라면 이 정자의 총 유효 정자수는 15억 마리가 되고 생존 총 정자수는 80%이기 때문에 12억 마리가 됩니다. 이러한 12억 마리를 가지고 한 스트로 0.5mm 스트로에 3천만 마리의 정자로 포장한다면 약 40스트로의 정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12억 나누기 3천만 마리를 하면 40스트로가 됩니다. 이렇게 시석된 정액의 최종량이 20ml가 되어야 40스트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0.5cc. 그러므로 원정액량이 3ml이므로 필요로 하는 2차 희석액량은 17ml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장 시 손실률을 감안할 때는 최종 120%가 되도록 희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즉 최종 24cc가 되도록 희석해서 40스트로 즉 0.20ml 24cc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약 한 22개 42개 4개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감안하면은 약 24ml로 제작하게 되면 8배 희석이 되어지고 여기서 최종 만들어진 것은 한 42개 44개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 또는 소정액이만 10ml라면 5억이고 80이면 50억 40억인데 3천마리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정액 80스트로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액 희석액 및 희석 방법은 정액 희석액은 스트레이트 베이직 희석액이 있고요. 구연산 희석액이 있고 그다음 트리스 베이스드 희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희석액이 구비되어지면은 정액하고 희석액은 약 1대4쯤 희석되어지면은 되어지고 쿨링은 1.5에서 2시간 이내에 4도씨로 이렇게 낮춰서 만들어지면 액상정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상정액과 2차 희석액, 그리셔로 들어간 2차 희석액과 1대1로 섞은 다음에 액체 질소통에 저장되어지면은 동결정액으로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거는 좀 더 전문성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액 희석액을 만들 때 희석액에 들어가지는 여러 가지 BSA라든지 헤파린 이런 것들의 첨가가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를 보면은 헤파린이 2차 해석에 60.8%의 활력을 얻어서 BSA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슴 동결정을 희석할 때 또는 액상정을 만들 때 희석액에 첨가가 유리한 물질은 OEP라고 발정 물질, 그 다음에 카페인 이런 것들을 첨가하면은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고 보존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사슴 인공수정 실시 전에 준비할 사항은 경산록, 미경산록 구분해서 분리해서 인공수정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경산록인 경우에는 포유 자록을 이유시키고 불량 개체는 제외하고 개체 표식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인공수정은 번식 계절 도래 시기인 9월 20일 경 추분 이전에 15일 또는 30일 이전에 실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번식 계절 도래인 추분에 자연종부에서 한 달 전쯤 20일 전쯤 인공수정에서 한번 인공수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비임신이 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자연 발정에 의해서 20일 후에 추분경에 다시 재수태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한 손실률 또는 사슴 그룹 전체의 수태율을 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되어진 암사슴에 따른 진례 사이드를 삽입하고 사이드를 12 내지 14일 동안 정지시킨 다음에 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거 후에 PMSG를 150에서 250I 정도를 주사 놓은 다음에 60 내지 63시간 후에 인공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공수정 할 때 LH, RH를 주사 놓으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슴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정 동기화 및 배란 유도 인공수정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이드를 넣고 그 다음 12 내지 14일 동안 넣은 다음에 빼고 PMS 주사 놓고 54에서 60시간대에 발정 확인과 이런 것들을 해서 인공수정하게 됩니다. 이때 발정 동기화를 하기 위한 이 사이드를 삽입할 때 사이드의 삽입 위치가 반드시 질 내에 이렇게 삽입되어져야 됩니다. 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지면은 이 사이드가 벌어져 가지고 이게 공기 유입이 돼서 오염돼서 이 자궁을 오염시키거나 질내를 축농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을 채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중 숙사섬들의 정액 채취형은 8월에서부터 12월경,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월에서 12월경에 정액 생산한 가능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숙사섬도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정액 채취가 정액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 내지 12월 즉 9월 10월 달에 정액 채취가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액 주입 과정은 사슴의 경우에 직장 질법 인공수정과 거의 소와 유사한데요. 사슴을 보정하고 외원부를 소독하고 정액을 융해시킨 다음에 주입기 내 정액을 장전시킨 다음에 직장 내 분을 제거하고 직장 내에 손을 넣어서 자궁 경관을 먼저 확인하고 검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정액 주입기를 질내에 삽입하고 주입기 선단이 질을 통과하여 자궁 경관 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입기를 서서히 전진시킵니다. 이때 주입기는 그 외음부에서 하단 부위에 입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을 통과해 자궁경관 입구에 삽입된 주입기 선단을 왼손이 검어지고 있는 자궁경관 내로 실을 깨매듯이 유도하고 경관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경관을 주입기에 파도 타기 하듯이 끼워 넣는 듯하게 삽입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 있는 왼손의 검지로 자궁 경관을 통과한 주입기 선단을 확인한 다음에 정액이 서서히 자궁 내에 주입하고 정액 주입기를 몸체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정액 주입 후에는 외음부를 마사지하고 주입기 소독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수정 과정이 마쳐지게 되는 정액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 주입 장면에 이렇게 직장에 손을 넣고 소처럼 그 다음에 주입기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기 이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초보자들라든지 처음 인공수정을 하시는 분들은 질경을 통해서 경관이 어떻게 어느 쯤 위치하는지 깊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수정을 실시한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인공수정 방법은 소와 마찬가지로 직장질법, 가장 많이 써진 직장질법, 그 다음에 겸자법, 이 경관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겸자를 찍어서 잡아 당겨서 가까이서 특히 인공수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경법, 좀 전에 보였던 질경을 이렇게 넣으면 경관 입구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질경을 넣으면 질경을 본 상태에서 경관을 놓고 주입기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수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사슴은 이렇게 여기에 외음부에서 이렇게 요도 계고부가 있는 천내막 혼주부까지는 약 한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5cm나 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질이 굉장히 깁니다. 한 20cm 정도 길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질, 그 다음 경관이 소처럼 추벽이 한 5개쯤 있으면 5개쯤 있는데요. 이 추벽을 통과하면 자궁체, 자궁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수정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 인공수정 하듯이 사슴도 쉽게 인공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주입 모식도는 이렇게 외부 생식기를 잘 본 다음에 직장에 손을 넣어서 분변을 걷어내고 왼손으로 오른손으로는 주입기를 이렇게 생식기 내에 질 내에 이렇게 삽입하게 됩니다. 삽입하고 나면 이렇게 직장 내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주입기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주입기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게 되겠고 이 경관을 검어지면 주입기 끝이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경관을 이렇게 주입기를 가지고 이렇게 경관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검어진 경관을 주입기에 끼우듯이 파도 타듯이 끼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경관을 통과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관이 통과되어지면은 검지로 이렇게 끝을 확인한 다음에 정액을 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슴도 이렇게 골반 위에 손을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와서 이제 밑에 있는 자궁을 만지게 됩니다. 자궁 만지게 되고 경관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임신 진단을 하는 요령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골반에 들어와지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발정 동계화한 엘크에서 발정 동계화한 후에 인공수정 후에 수태율을 보면은 사이드와 PMSG 47.8% 수태율을 보였고요. 사이드와 PMSG 제너라이즈 주사 넣을 때 34.8%. 지금 이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이 방법을 했을 때 34.8% 수태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를 삽입하고 PMS를 주사 놓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할 직전에 LH, RH를 주사 놓은 게 87.7%로 이 방법이 가장 높은 수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 보정, 이거는 3번 보정, 이거는 2번 보정 후에 인공수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정 동계화 방법 및 배란 전후의 인공수정에 따른 수태율을 보면은 인트라 바지나 질내 정액 주입, 그 다음에 배란 직전 배란 전후 주입에 의한 수태율입니다. 사이드가 스펀지보다 약간 수태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 주입보다는 자궁체 내시경적 주입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렇게 내시경적 주입보다는 그냥 자궁 내 주입이 더 수태율이 좋을 것 같고요. 배란
후보다는 배란 직전의 수치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사슴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이제 마취 후에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인공수정할 것도 있지만은 이 후구를 높여서 질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공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슴도 소처럼 규모화 인공수정, 사슴의 적정 인공수정 규모는 약 10에서 30두 정도 한 번에 수정할 때 이런 규모가 되어야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수정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요. 적어도 5마리 이상 10마리 가까이 그룹화 규모화 시켜서 인공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대개 한 마리 수정하는 데에는 3 내지 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 작업 시에는 축주가 참여해서 이렇게 모류라든지 사슴의 상태를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 사슴 인공수정 정액의 채취, 그 다음에 희석, 그 다음에 주입, 인공수정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사슴 수정란 이식, 이제 인공수정을 기반으로 한 수정란 이식도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이식 때에는 어떻게 다배란 처리하고 칠환해서 수정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2월 15일 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슴 인공수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